나는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지내야겠다. 사람한테 너무 감정 표현도 하지 말고 너무 감정을 교감도 하지 말고 어차피 상처만 받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문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서, 억지라서. 계속 기대다 보면 상대방이 지친다. 의지하면 모를까 의존하게 되면 안 좋다. 표현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은 힘들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온전히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또 너무 계속 말하다 보면 상대방이 지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관점을 어떻게 가지시면 좋냐면은, 그만큼 나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다. 이제 의지하고 의존하고 뭐 이런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람한테 있는 중요한 본능이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상반된 본능이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유대감을 느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끈끈해지고 싶고 함께 뭘 같이 하고 싶고 내 마음을 공유하고 싶고 상호작용하고 싶고, 이런 게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원하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진 이런 측면이 스스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식으로 비하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는 식으로 되면은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두저도 아니게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두저도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 더 외로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과 친밀해지기에는 또 두려워지고, 이두저도 안 되는 느낌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인식하는 거를 회피하는 거고, 이게 이제 행동으로 굳어지면 그런 사람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반대로 사람한테 너무 얘기하고 싶은, 너무 의지하고 싶은, 자기 주장을 안 하면서까지 상대방의 말만 잘 따르면서까지 의지하고 싶고, 이런 친밀감에 붙어 있고 싶고, 이런 정도가 되든, 이게 극과 극인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는 그만큼 나는 이런 사람과 사람 간에 느껴지는 친밀감, 내 감정을 공감받는 느낌, 안전한 느낌, 편안한 느낌이 고픈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애정결핍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분들도 우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상담을 예를 들면은 치료자한테 의지하게 돼요. 그럼 의지가 안 좋은 건데 어떡하냐. 근데 의지를 해야 돼요.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우선 안전한 느낌에서 충분히 본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하면서 자기 감정을 좀 들여다보게 됐었을 때 점점 또 이제 독립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뭐가 됐든지 이거는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난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면 안 돼요. 아, 내가 그만큼 사람을 의지하고 싶구나, 의존하고 싶구나, 그만큼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하고 싶구나, 그만큼 좀 소통하고 싶구나, 이렇게. 참 신기하게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꾸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분들이 자기 마음까지도 스스로 외면해요. 스스로 진솔해지지가 않고 스스로 막 착각을 해요. 나는 사람 원래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나는 원래 혼자가 좋다는 식으로 합리화처럼 하죠. 나는 원래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피하고 혼자 있을 때 외롭죠. 그리고 나의 관심은 저쪽에 가 있죠. 저 사람들 좋겠다. 그러니까 TV나 어떤 드라마나 간접적으로 그런 유대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을 자꾸 접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대인관계는 힘들어지죠. 친밀감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저를 많이 죽였다, 그게 참 후회되고 화가 난다. 네. 우선 지금 느껴지시는 후회되고 화나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타당한 감정이죠.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만큼 친밀감이 고프고 그런 친밀감이 충족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필요 없고 나 혼자가 좋다, 이게 딱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진영님은 더 심오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런 외로움이 길어지면 또 거기에 익숙해진다. 또 익숙해지면 무뎌진다. 그쵸? 무뎌지는 거죠. 무뎌진다는 표현이 참 와닿는데, 무뎌지면은 우선은 힘들진 않아요. 근데 무뎌진다는 거는 그만큼 좋지도 않은 거고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뎌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것보다도 더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감정 불능이 그거죠. 무뎌지는 거. 내가 이게 너무 반복되고 이런 감정의 이런 패턴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면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감정의 벽을
팍 쳐버립니다. 모든 감정에 벽을 쳐버리고 무뎌지고 감정 불능이 되고, 그러다가 쌓이다가 또 터지죠.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무뎌진 상태로 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랑 이미 멀어진 거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디고 뭐 별거 없지만 속으로는 계속 쌓여요. 계속 무의식에서는. 그래서 터지죠. 그게 이제 몸이 어디 아픈 식으로 터지는 게 신체 증상 장애 쪽으로 가는 거고, 뭔가에 집착되는 쪽으로 터지는 게 강박증 쪽인 거고, 그 집착의 대상이 나의 외모 같은 경우에는 신체 추형 장애, 신체 변형 장애라고 이제 하는 거고. 정말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게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대처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뻘쭘하게 행동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뭐 나는 왜 이렇게 피하고 싶을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너무 집착할까?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겠지만, 그거는 저 사람 대하는 나의 관계 패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나의 감정적인 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잘 헤아리고 결국에는 내 마음이랑 가까워지는 도구로 관계의 문제를 삼으시면은 점점 마음 쪽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할 때도 대놓고 처음부터 막 내 내면 얘기를, 내 마음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장황하게 쫙 펼쳐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많은 경우가 내 주변의 누구와의 사이 문제예요.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아이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주변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과 또는 직장 누군가와의 관계, 미묘한 관계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별거 아닌 트러블, 겉으로 봐서는 뭐 사소할 수 있고 누구나 뭐 그럴 수 있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이양정님께서 뭐 자기 자신부터 바꾸면 될 것 같다.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취미하고, 네, 다 도움되고요. 이제 바꾼다는 표현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자기를 뭔가 부정하는 느낌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드릴 때는 자기를 이해한다, 수용한다, 자기 마음을 헤아린다, 자기 편이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데, 동아리를 나왔는데 이게 좀 패턴이 있다. 항상 동아리 리더한테 좀 실망한 건데, 동아리 회원들이 연락을 나한테 안 한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물론 한두 명은 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맘상에서 나온다, 근데 이게 반복된다,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동아리 모임이라는 거는 인간관계의 한 가지 종류죠. 그래서 동아리 모임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게 물론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본인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왜 하냐면요, 기대치가 커서 실망을 하죠. 근데 그 기대치가 뭐냐면은 관심에 대한 기대치예요.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는 거.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런 분들일수록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런 자리, 관계가 새로 형성되거나 이럴 수 있는 자리에서 기대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막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게 뭐 외모일 수도 있고 뭐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냥 초면부터 주목이 확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죠. 근데 관계가 힘든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그 소수이기를 마음속에서 은연중에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그걸 원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억지로 그런 기대치를 뭐 난 낮춰야지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고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까, 그런 포지션이고 싶을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정말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막 넓어야지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깊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스타일대로 다 관계 맺는 게 있는 거고, 인간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정서적인 친밀감을 교류하는 거고, 뭐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를 수 있는 거고 경계선도 다를 수 있는 건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전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압박감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실망하게 돼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전교육은 부모님이 많이 시키는 것 같고, 그 부모님도 사실은 그 전에 부모님한테 또 사전교육 받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창시절부터 관계들이 이제 형성될 때 누구랑 지금 무슨 사이인 것 같고, 쟤랑은 친한 것 같고, 쟤는 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뭐 촉이라고 해야 되나? 직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관계에서의 그런 감각들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런 게 있는 분들일수록 그런 걸 잘 재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흔히 뭐 문학 작품도 그런 거고 예술 쪽도 그럴 수 있고 뭐 드라마 작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걸 잘 헤아려주는 상담하는 쪽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 나의 이런 면을 공감받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관계에서 이런 거 막 미묘한 거 다 관심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나를 향하게 될 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이랬을 때 내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좀 고민일 수 있고 그게 어려울 수 있고 이렇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익숙해지면은 편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역시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친구 간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써 딴 사람들한테 관심 꺼 뭐 이런 식으로 남이 사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림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요. 나의 기질과 성향은 그런 쪽에 자꾸 섬세하게 보이는 건데 정작 나는 그런 거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식으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정작 관계를 맺을 때 내 마음에 집중할 수가 없고 헷갈리고 그래서 악순환되고 그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크게 배척된 경험이죠. 그게 트라우마기도 하고 그래서 학창시절에 왕따, 은따, 심지어 학교 폭력 이런 게 굉장히 여파가 심해요. 배제되는 경험. 그것도 이제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 그 이후의 삶에서 엄청납니다. 그리고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